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커말 1급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데이터 입력과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부터는요 여러분들 우리 커말에서 실기와 관련된 과목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기를 갖다 좀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윈도우를 갖다 써보지 않은 분들이 윈도우 문제를 풀기가 어렵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엑셀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다뤄봐야지만 뭐가 된다? 엑셀에 대한 이 문제들을 갖다가 풀기가 쉽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 채널에 있는 커말 2급 실기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기 내용을 갖다가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시고 필기 내용을 들었을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처음에 데이터 입력과 편집 나와 있죠? 자, 데이터 입력. 우리가 엑셀에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문자 데이터. 자, 문자 데이터는요,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고, 한글, 영어, 특수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데이터다. 그리고 숫자 앞에 문자 접두어를 갖다 입력하면 문자 데이터로 인식이 된다. 자, 여러분들, 엑셀을 갖다가 한번 실행시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을 갖다가 한번 띄워서 보시면, 자, 엑셀에서 여러분들 문자 데이터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왼쪽으로 정렬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문자를 한번 써볼게요. 엑셀이라고, 엑셀 이렇게. 자, 왼쪽으로 정렬되는 거 보이세요? 자, 그리고 문자 숫자 이렇게 섞여 있다. 여기서 엑셀 4라고 쳐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된다? 왼쪽. 자, 숫자 오른쪽 보이세요? 숫자 오른쪽 2012년 5월 6일 날짜 데이터는 어떻게? 날짜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오른쪽으로 정렬됩니다. 날짜도 무슨 데이터? 숫자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에서는 크게 데이터를 두 가지로 구분을 시킬 수 있겠죠. 문자와 숫자.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날짜도 오른쪽, 시간도 오른쪽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숫자 앞에 접두어 싱글 코테이션을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싱글 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작은 따옴표 넣고 여기다가 57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왼쪽으로 정렬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문자 접두어를 갖다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을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왼쪽으로 정렬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 있죠.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 자, 그리고 특수문자 입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수문자는 보시면 한글 자음 입력하고 한자키를 누른다. 자, 내가 특수문자를 넣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하트라든지 전화기 기호라든지 이런 특수문자를 넣고 싶을 때는요. 자, 한글 자음 이렇게 미음자를 입력하고요. 키보드에서 한자키가 있어요. 한자키 눌러보시면 자, 밑에 여기 특수문자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특수문자 나오고 보기 변경을 눌러서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전체 특수문자가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넣고자 하는 특수문자 기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특수문자를 넣어주실 때는 이렇게 한글 자음 안에, 우리가 쓰는 한글 자음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자음 안에 특수문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 특수문자는 어떻게 해요? 한글 자음 입력하고 한자키를 눌러준다. 자, 그리고 찾기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찾기와 바꾸기 기능, 숫자 또는 문자, 서식, 메모, 수식, 값 등 모든 것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에서 입력되는 뭐 숫자나 문자 또는 서식, 빨간색 글씨만 찾겠다 이런 것들, 메모. 자, 메모라고 해서 셀에 어떤 메모 같은 것도 넣어줄 수 있는데 그런 메모를 가지고, 그다음에 수식, 계산식, 그 다음에 값 등을 가지고 찾을 수 있다. 자, Shift 키를 누르면 반대 방향으로 찾는다라고요. 이렇게 Shift가 방향을 바꾸는 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엔터를 치잖아요. 어떻게 돼요?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죠.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치면 위로 올라가요.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엔터 밑으로 내려가는데 Shift 키 누르고 제가 엔터 키 칩니다. 자, 반대로. Shift가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숫자 데이터 중간에 공백이나 특수문자가 있으면요, 문자로 인식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숫자 데이터 중간에 이렇게 공백을 넣어준다. 78 이렇게 90 이러면 뭐가 된다 여러분들? 문자 데이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특수문자 이렇게 숫자에 뭐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다. 특수문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문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분수가, 자, 요 내용 여기 보이시죠? 분수가 0을 분수를 입력할 때 여기, 자, 분수를 입력할 때요 0을 입력한다면 내가 분수를 입력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 4분의 1 이렇게 입력을 한다는 얘기죠. 자, 분수를 입력할 때는 어떻게 된다? 직접 입력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4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우리가 분수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날짜 데이터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1월 4일이라고. 나는 4분의 1로 이렇게 분수를 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0을 입력하고. 자, 그러니까 0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한 칸 띄워주세요. 1/4 이렇게. 그래야지 분수로 입력이 된다. 자, 아시겠죠? 여기 자 데이터 입력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나머지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숫자 데이터는 중간에 공백이나 특수문자가 있으면 문자로 인식. 자, 분수가 입력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0 입력하고 한 칸 띄우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는 거죠. 그냥 입력하면 날짜 데이터로 인식이 된다. 자, 입력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입력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내용들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셀 참조라고 돼 있죠. 셀 참조. 자, 우리가 셀을 참조한다라는 말은 뭐다? 참조라는 말이 뭐죠? 어떤 셀의 값을 가져온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죠. 참조한다는 것은 값을 가져와라. 이게 이제 참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렇게 참조도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상대적이다라는 말은 뭐다? 변경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절대적이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 혼합 참조는요.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행과 열 중에 하나만 고정되어 있는 거. 자, 상대 참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행과 열이 고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비열, 이행 이렇게 이야기죠.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비열, 이행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행과 열을 고정을 안 시키는 거 상대 참조. 행과 열 앞에 이렇게 달러를 붙이잖아요. 이거 고정을 시킨다라고 얘기해요. 비열, 이행 값을 고정을 시켜라. 이걸 뭐라고요? 절대 참조. 자, 그리고 행과 열 중에 한 군데만 고정시킨다. 이렇게 달러가 이게 열이죠. 열 앞에만 들어가 있으면 이걸 열 고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을 고정시켜라. 이건 뭐라 그러죠? 행 앞에 달러가 있으면 행 고정, 행만 고정시켜라. 자, 그래서 셀을 참조하는 거. 우리가 셀의 주소값을 갖다 이렇게 가져와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셀 참조에 세 가지가 있는 거 상대, 절대, 혼합 참조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수식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 수식 기본.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도 한번 볼게요. 자, 내용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표시 형식을 지정해서 어떤 걸 표현하게 만든다. 자, 그래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샵이라고 있어요. 샵은 숫자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숫자를 대신해서 쓰는 기호라고 얘기하고요. 의미 없는 0값을 공백으로 표시한다. 자, 그래서 45.0이면요. 자, 샵0이라고 표시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 45라고 표시가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엑셀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001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앞에 0을 표시한다 안 한다? 앞에 공들이 없어지죠, 여러분들. 005 어때요? 앞에 공이 없어지죠. 자, 앞에 있는 공들이 뭐다? 의미 없는 0이기 때문에 표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공백으로 표시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컨트롤 1번 이렇게 눌러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컨트롤 1번 누르면요. 셀 서식.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셀 서식 또는 여기서 오른쪽 셀 서식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셀 서식이라 나오죠. 여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샵 이렇게
샵이라는 게 뭐다 여러분들? 숫자 서식교. 이렇게 숫자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위치에 뒤에 또 샵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샵 숫자를 찍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5점 여기 공백으로 표시되죠. 내가 그러니까 5.0이라고 입력해도 0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알겠죠? 0이 안 나오죠. 왜? 5.0이라고 입력하면 여러분들 의미 없는 0이기 때문에 표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내가 5.0이라고 입력했을 때 샵이면 샵 자리에 숫자 들어가고 0은 어떻게 의미 없는 0이기 때문에 공백 처리 이렇게 안 찍힌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75.0이다 그러면 75 여기에 들어가고 그죠? 0이 여기 들어가는데 의미 없는 0이기 때문에 찍지 않는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숫자 서식기호 0에 대해서 봤고 그 밑에 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밑에 0이 나와 있죠. 0. 0은 숫자를 표시하고 0의 자리에 무조건 0값을 표시하게 된다. 0이라고 표시한 자리에 무조건 0값을 표시한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러면 자, 아까처럼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가서요. 여기서 자, 이렇게 지우고 자, 0.0 이렇게 넣었어요. 0.0이라고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 12점 하고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12.0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고 입력해도 아까 제가 12.0.0이라고 했죠. 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0.0이라고 했기 때문에 12가 여기 들어가고 그죠? 0은 안 써도 0은 무조건 찍힌다는 거죠. 알겠죠? 0.0이기 때문에 0을 두 번 쓰면 0이 두 개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숫자가 있던 없던 0을 갖다 뭐한다? 표시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잠시만요. 자, 요걸 갖다 옮겨 놓고 자, 요 부분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0이 숫자를 표시할 때 0의 자리 무조건 0을 표시한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샵이나 0이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는 곳에서 숫자를 대신해서 쓰는 기호다. 그리고 이 컴마가 있는데 컴마는 뭐라고 그런다? 천단위 구분 기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단위마다 컴마를 찍을 때 쓰는 기호를 갖다가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용을 지우고 여기다가 자, 제가 예를 들어서 57,000 이렇게 적었어요. 천 단위마다 컴마를 찍고 싶어요. 여기다가 컨트롤 1번 자, 사용자 지정 가서 뭐라고 한다? 샵, 샵0 샵, 샵0 이게 뭐죠 여러분들? 숫자 서식교죠. 그러니까 숫자 세 자리마다 컴마 찍어라. 그러니까 57,000 이렇게 확인 어때요?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보이세요? 자, 이 컴마는 그래서 천 단위마다 컴마를 찍을 때 쓰는 기호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컨트롤 1번 자, 여기서 사용자 지정 가서 여기서 제가 컴마를 하나 더 썼어요. 뒤에다가 컴마를 하나 더 쓰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렇게 뒤에 컴마가 혼자 쓰이면 뒤에 세 자리를 갖다 감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7,000인데 어떻게 된다? 57,000 원래는 57,000인데 뒤에 세 자리 감춰서 57만 나타난다는 거죠. 만약에 컴마를 두 자리를 갖다가 하면은요, 컴마를 두 번 쓰면 6자리를 감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올림으로 표시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요 부분, 자, 이 부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샵, 샵0 숫자 세 자리마다 천 단위를 표시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 자,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혼자 쓰면요, 뒤에 세 자리를 갖다가 감추고 반올림해서 표시한다. 그 다음에 여기 골뱅이 있죠. 앳 기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 앳 기호는 뭐다 여러분들? 문자를 표시하는 문자 서식교라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에다가 박재현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형식에서 골뱅이님 하면 출력은 박재현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은 자, 어떻게 쓰느냐? 김 1등, 박 2등, 전 3등, 9등 뭐 이렇게. 자, 여기다 님자를 붙이고서 뒤에다가 김 1등, 박 2등님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블럭 설정을 잡고요.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서식 가셔가지고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여기다가 뭐를 쓴다? 쥐표준에다가 여기다가 골뱅이 자 이렇게 @끼워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님자를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문자를 여기에다 집어넣고 님을 붙인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는 문자는 큰 따옴표로 묶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근데 안 묶어도 되긴 되겠죠? 안 묶어도 작업은 돼요. 아니 표시는 돼요. 알아서 인식을 해야겠답니다. 자 이렇게 보이세요? 띄어쓰기 하면 이렇게 자 여러분들 그리고 @끼워를 2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2번 찍히는 거예요. 3번 쓰면 3번 찍히는 거고 보이시죠? 자 이렇게 @끼워 그래서 님 하면 이렇게 하면 님자가 쭉 붙는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 이름이 사원 이름이 한 100명 1000명 되는데 그 일일이 님자를 적는 것보다 이렇게 님자를 갖다 붙이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요렇게 문자와 숫자와 관련된 표시 형식을 갖다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시면요. 그 밑에 엑셀 단축키라고 나와 있죠. 엑셀에서 쓰는 단축키에 대한 설명들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엑셀 단축키 Shift 엔터 이전 칸으로 진행한다. 자, 엔터 키는 뭐죠?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엔터 키가 밑으로. 자, 근데 Shift 하면 뭐다? 이전. 그러니까 밑으로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키라고 그랬으니까. 컨트롤 엔터는요. 선택된 셀에 동일한 값으로 입력할 때 쓰는 게 컨트롤 엔터. 내가 어떤 선택한 셀에다 동일한 값으로 입력할 때 Alt 엔터는요. 한 셀에 2줄로 입력할 때 한 셀에다가 내가 2줄씩 입력하겠다. 그때 쓰는 게 뭐라고요? Alt 엔터. 한번 실습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엑셀 창 갖고 와가지고 자 여러분들 Shift 엔터는 아까도 했죠. 엔터 키 치면 내려가는데 이렇게 밑으로 Shift 엔터 위로 가고 자 컨트롤 엔터는 뭐냐면 내가 범위를 지정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빡셈 컴퓨터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어때요? 동일한 셀 그러니까 범위를 지정한 요 셀에다가 동일한 값을 한꺼번에 입력할 때 이때 사용하는 게 뭐다? 컨트롤 엔터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Alt 엔터 Alt 엔터는 한 셀에 2줄 자 여기 더블 클릭해서 커서 놨죠. 엑셀 Alt 엔터 자격증 엑셀 자격증 이렇게 어떠세요? 자 이렇게 2줄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한 셀에 2줄로 넣을 때 Alt 엔터 자 단축키도 이렇게 기본적인 단축키니까 이렇게 알아두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설명을 할게요. 쭉 가셔가지고 밑에 상태 표시줄이라고 있죠. 상태 표시줄. 자 상태 표시줄. 상태 표시줄은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등이 있다. 자 엑셀에서 상태 표시줄이 어디죠? 여러분들 이 밑에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이 밑에를 상태 표시줄이라고 그래요. 여기 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상태 표시줄. 여기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페이지 기본 보기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고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그럼 페이지를 나눠서 이렇게 보이세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라고 그래요. 이게 자 그래서 페이지별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 세 번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렇게 페이지를 구분시켜서 보여주는 거 기본 보기 상태 표시줄에도 확대, 축소, 슬라이더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확대, 축소, 확대해라, 축소해라 보이시죠? 이렇게 상태 표시줄에 또 평균과 합계가 평균, 합계, 개수가 표시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 보시면요. 자 이게 상태 표시줄에 내가 이렇게 범위 잡잖아요.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보이세요? 평균 얼마, 개수 몇 개, 합계 얼마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상태 표시줄은 현재 작업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나타낸다. 여기가 바로 뭐다? 어떠한 기본적인 작업들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 이렇게 표시하는 줄이다. 그래서 상태 표시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확대 축소 슬라이더 평균 합계 개수가 표시되고 현재 작업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뭐를 갖다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죠? 정보가 표시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데이터 자동 채우기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자동으로 채우기. 자, 숫자만 채우기 하는 경우는 복사가 된다. 숫자만 채우면,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면 일씩 증가가 된다. 범위 지정 시에 범위만큼 차이가 채워진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숫자만 채우기를 한다. 숫자, 제가 1이라고 입력하고요. 자, 채우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채우기가 뭐냐면 이 셀에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동그랗게 보이죠? 여기 채우기 핸들이라고 그래요. 마우스로 갖다 대고 왼쪽 버튼키 누른 채로 쭉 채워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동일한 숫자로만 입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반대로 끌어볼게요. 반대로 끌어보시면 이렇게 지워져요. 자,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씩 증가가 된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로 쭉 끌면 일씩 증가를 시킨다는 거. 범위 지정 시는 범위 차이만큼.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10 하고 여기 2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0, 20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 차이만큼 증가 또는 감소를 시킨다는 거죠. 10에서 20 얼마 10개씩 10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쭉 채우면은 어떻게 된다? 30, 40 이렇게 10씩 증가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 지정 시 그 값 차이만큼이 증가 또는 감소가 된다. 자, 반대로 끌면 지워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반대로 끌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10, 20, 10, 20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수 자릿수는 증가 안 됨 그랬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1.2, 그 다음에 2.2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채우기로 이렇게 쭉 끌면 증가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냥 그 데이터 그대로 복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소수 자릿수는 증가 안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죠. 세 번째, 숫자와 문자가 혼합되었을 시, 숫자, 문자가 같이 섞였을 때 컨트롤 키 누르면 채우기 하면 그대로 복사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엑셀 1이라고 할게요. 엑셀 1 이렇게 숫자 문자가 같이 섞였어요. 그러면 문자 데이터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걸 채우기 핸들로 쭉 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문자 숫자가 혼합되어 있을 때, 자, 숫자는 증가가 돼요. 이렇게 보이세요? 1부터 10까지 문자는 그냥 복사.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대로 복사가 된다. 자, 이거 이렇게 채우면은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증가된다 그랬죠? 근데 거꾸로, 자,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된다? 컨트롤 키 누르면, 자, 그냥 복사가 된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문자, 숫자 혼합되었을 때 컨트롤 키 누르면 그대로 복사. 자, 그리고 날짜는 1일씩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오늘이 7월 5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채우기로 쭉 끌잖아요. 그럼 날짜는 1일씩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날짜. 시간 같은 것도 1시간씩 증가, 컨트롤 키 누르면 그대로 복사. 자, 그래서 채우기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소수 자릿수는 증가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숫자와 문자가 증가할 때만, 혼합되어 있을 때 숫자만 증가한다. 아까 해봤죠? 숫자 문자가 섞여 있으면요, 뭐만 증가한다? 숫자만 증가한다는 거예요. 문자는 그대로 뭐가 되고 복사가 되고요. 알겠죠? 이렇게 채우기를 하면 문자는 복사, 숫자는 증가. 이것도 끝에 있는 것만 돼요. 가운데나 앞에 있는 것들은 뭐다? 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자, 제가 한번 채우기를 해볼게요. 어때요? 끝에만 복사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들은 복사되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날짜는 1일씩, 시간은 1시간씩 증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대로 복사.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은 뭐다? 여러분들 조건에 해당하는 행이나 셀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우리 반 성적표에서 평균이 90점 이상인 학생들만 파란색으로 칠하고 싶다. 글자색을 바꾸고 싶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조건부 서식이에요. 그래서 행 전체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려면, 자, 첫 번째 열 선택 후 열만 고정해야 한다. 열 고정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부 서식. 자, 열고정. 그리고 검사할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여러 개의 조건 지정 시에는 가장 먼저 적용한 조건을 적용을 시킨다. 알겠죠? 조건이 이제 중첩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80점일 때 빨간색으로 바꾸어라. 내 영어 점수가 80점일 때 파란색으로 바꿔라. 이렇게 뭐 두 개가 겹치겠죠. 조건이 겹칠 때는 처음에 가장 먼저 적용한 조건을 먼저 지정을 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제를 가지고 조건부 서식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판매 금액이 얼마 할까요? 15만 이상인 것만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판매 금액이 15만원, 여기 보면 15만 이상인 것만 블럭 설정을 이렇게 잡아요. 여기서 행 전체, 이렇게 행 전체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이렇게 들어가서 뭐에 대해서 수식을 사용하여,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수식을 만들어 주는데요. 검사할 첫 번째 셀을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구매자 수로 할게요.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거. 자, 그러면 구매자 수부터, 여기서부터 첫 번째 셀부터 검사를 해야죠. 여기 첫 번째 셀 찍고, 자, 이거 이렇게 달러 들어가 있죠. 이거 절대 주소라고 그래요. 이거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꾼다? F4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달러가 열 앞에 들어가, 이 열을 고정시키겠다. 행은 고정시키지 않겠다. 행은 5, 6, 7, 8, 9, 10 내려가면서 검사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1000 이상인 거. 자, 2열 5행부터 검사한다. 1000 이상인지. 그래서 1000 이상이면 여기서 글꼴색을 뭐라고 한다? 파랑으로 할까요? 파랑 강조 이렇게. 그래서 확인.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자,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것만 여기 하나, 둘, 세 명 파란색으로 다 바뀌죠. 자, 이게 바로 뭐다? 조건부 서식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자, 그 다음에 셀 병합의 경우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을 때 여러 개의 셀을 잡아서 병합 시 맨 밑엔과 왼쪽에 있는 데이터만 남습니다. 자, 셀 병합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거, 자, 어떻게 한다? 맨 왼쪽 거, 맨 위에 것만 남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셀 병합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셀 병합. 홈 탭에서요, 여기 보시면 이거 나와 있죠? 이 부분 병합하고 가운데 마침. 자,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자, 뭐라고 나와요? 셀을 병합하면 왼쪽 위와 왼쪽 위의 값과 왼쪽 위의 값만 남고 나머지는 이렇게 된다. 확인 보면 보이시죠? 다 없어졌죠. 병합되는 거 합친다는 거니까 가장 위에 거 이렇게 남고 다 없어진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해볼까요? 이렇게 카테고리 구매자 수. 자, 여기서 셀 병합을 해볼게요. 아까처럼 여기 가서 병합하고 셀 병합. 보이죠? 여기서 왼쪽 것만 남는다. 자, 어떻게 되죠? 왼쪽 것, 가장 왼쪽 것만 남고 나머지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셀 병합을 하면 가장 위에 거와 가장 왼쪽 것만 남기고 다 없어진다라는 거.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CR 5셀을 클릭하고 ESC 키 누르면 입력이 취소되고요. ESC가 취소키죠. 자, CR 5셀의 값을 입력하고 홈키를 누르면 CR 5행 셀에 있는 값이 AR 1셀로 간다. 자, 여기서 이 부분 잘못 나왔어요. 제가 이거 수정해 주세요. AR 1셀이 아니라 AR 5셀이에요. 그러니까 홈키라고 있죠. 키보드에서 홈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CR 5행에서 AR 5행으로 이동된다. 자, 알겠죠? 홈키. 자, 그래서 우리 키보드에 홈이라고 있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눌렀어요. 여기 누르고 홈키라고 딱 누르면 맨 앞열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홈키. 자, 홈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셀 포인트가 뭐 한다? 이동된다. 맨 앞으로. 그죠? 맨 앞으로 이동. 행은 변경되지 않는다라고요. 그리고 아까 Alt 엔터 했었죠. Alt 엔터는 한 셀에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하고자 할 때 쓰는 키다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두시고 Alt 엔터.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삭제된 시트는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복구 안 됩니다. 삭제된 시트. 자,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 시트 안에 있는 것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다? 시트 보호예요. 자, 시트를 보호한다 그러면 시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뜻이겠죠?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이 설정되어 있다. 자, 이거는 것들은 이제 모든 셀들은 기본적으로 잠금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렇게. 자, 여기서 컨트롤 A 모든 셀 선택하고요. 오른쪽 셀 서식. 보호 보면 잠금과 숨김이 있죠. 여기 잠궈 놓는다는 것은 데이터를 갖다가 뭐 한다? 편집하지 못하도록 잠궈 놓는다는 얘기예요. 숨김은 이런 수식 같은 게 있는데 수식 같은 거 숨길 때 쓰는 거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셀은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다.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잠금 속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먼저 셀 잠금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시트 보호를 하려면, 시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호하려면요, 여기 시트 보호에 돼 있어야 한다. 시트 보호가. 자, 컨트롤 A 모두 선택하고요. 컨트롤 1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잠금 설정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보호 탭에 잠금. 그죠? 이렇게 잠금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어떻다? 마음대로 수정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이제 시트 보호예요. 시트 보호. 알겠죠? 시트 보호.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보호를 시키겠다. 이 시트에 대해서. 자, 여기로 가서 시트 보호. 암호를 넣겠느냐? 암호 해제 1, 2, 3, 4라고 넣을게요. 암호 해제 1, 2, 3, 4, 5 이렇게 확인. 다시 한번 확인하죠. 1, 2, 3, 4, 5. 자, 그러면 이렇게 시트 보호를 하게 되면 보이세요? 이렇게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잠궈 놓는 겁니다. 알겠죠? 해제하려면 자, 여러분들 우리 아까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했죠? 검토해서 시트 보호 해제. 그러면 이제 암호누라고 되어 있죠? 1, 2, 3, 4. 아까 1, 2, 3, 4, 5였나요? 그죠? 1, 2, 3, 4, 5. 자, 이렇게 암호가 풀립니다. 시트 보호가 풀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 이렇게 알아두시고,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셀에 대한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할 때 무슨 메시지?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입력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습, 실기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필기 내용을 접하시면은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 받느니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강의 때 보겠습니다.